안녕하세요. 10월 28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날 마감상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0.56%로 상승 마감했고요.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를 좀 봤었을 때 일단 윗꼬리를 좀 달고 역시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0.03%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존스는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업종 지수는 1.07%로 상승 마감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았어요. 테슬라도 3.34%, 이렇게 좀 올라줬고, 뭐 아마존, 메타, 구글, 뭐 대부분 다 상승 마감했고, 엔비디아도 0.81% 상승 마감했는데, 뭐 금융주들이 좀 소폭 하락했고요. 몇몇 종목들이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만 좀 양호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 한번 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좀 보시면 금요일날도 역시나 좀 하락 마감했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계속 음봉을 좀 만들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딱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도 아직 뭐 하락 추세가 크게 나오진 않지만 21선짜리 밑에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번 주도 역시나 뭐 큰 이벤트가 좀 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 발표 이해서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자, 실시간 상품 가격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 가격 계속 요즘에 신고가 달리고 있는데 소폭이라마 계속 올라와 주고 있고, 뭐 구리 가격도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에 대한 우려감 계속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또 유가는 또 반등을 했어요. 2% 정도 상승을 해서 71불 정도 유지해 주고 있고요. 뭐 천연가스도 소폭 상승했고요. 그 외 곡물 가격들은 뭐 크게 좀 변동성은 없습니다. 유가가 좀 반등했다라는 거, 요것만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뉴스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시간 외로 금요일날 올라갔었던 내용인데, NC소프트와 시프트업, 리니지2M, 그리고 니케, 중국에서 파노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파노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이름이나 영문으로 된 이름으로 게임이 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식 이름으로 게임 출시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파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게임 출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 리니지 2M, 그리고 이거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기대감 한번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11월 달에도 또 게임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스타라는 게임쇼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프트업은 이제 제가 추가적인 설명 올려놨는데 시간 외로 좀 올랐습니다. 시프트업 상한가 들어갔고, 모비릭스, NC소프트, T3가 있는데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프트업은 일단 상장한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상장 첫날에 좀 급등을 한번 해줬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좀 줬는데, 이후에 신작 게임 뭐 나오면서 이제 매출 뭐 슬슬 올라가면서 반등을 줬어요. 근데 요게 워낙 지금 고평가됐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원래 신규 상장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는 이유가 고평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을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줬는데 확실하게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요 지지선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계속 질질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금요일날 나온 호재 내용으로 시간 내로 63,80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 65,000원대 요 저항 라인을 뚫어줄지가 일단 관건인데, 아침에 갭이 어쨌든 크게 뜰 거기 때문에 갭 상승한 이후에 좀 눌림목 자리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65,000원 자리를 뚫어서 마감을 했었을 때는 요런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5,000원대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중간에 한번 더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두 번 정도 분할해서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갭으로 좀 뛸 거기 때문에 65,000원짜리 여기서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한 62,000원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할로 접근해서 보시면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게임 자체가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고 매출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한 매출까지 좀 더해진다면은 충분히 갈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외 다른 종목들 NC소프트도 시간 내로 3% 정도 올랐는데 저점이긴 해요. 바닥권이긴 한데 리니지에 대한 중국 매출이 기대감을 좀 가지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데 중국에서도 리니지를 능가하는 게임들은 많거든요. 근데 니케라는 게임 자체는 캐릭터성이 좀 강해서 그런 거는 일단 좀 중국 시장에 좀 먹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리니지는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고요. 모비렉스도 모바일 게임주 뭐 그런 게임들이 좀 출시되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도 갭상승으로 좀 뜰 거긴 할 건데, 원체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라서 매매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시프트 보시면 될 것 같고, T3까지 시간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이 없어서 매매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프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자, 김재섭 의원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했다라고 금요일날 역시나 나왔습니다. 요걸로 이제 시간 외로 STO 관련주, 증권형 토큰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아직 뭐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만으로 시간 내로 상승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럴 때 한번 시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테마는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테마니까 체크는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일정이 있다 라고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보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가격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대장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래서 좀 지금 당장 매수 관점보다는 장중의 트레이딩 관점,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은 핑거 대장주로 지금 계속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이슈로 여러 번 움직였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정이 잡히고 확실하게 이게 뭐 규제가 생긴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랬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외로는 7%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지하는 자리가 지금은 이제 10,000원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시간 외로 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이 종목도 관련주로 엮이는데,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을 때 최소한 21선 자리를 이렇게 뚫어주는 구간들은 공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자리를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갤럭시아 SM,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대장주 역할을 했었지만 이렇게 좀 여러 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차라리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서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 마찬가지고요. K옥션까지 시간 내로 다 상승은 나왔는데 이렇게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눌림목으로 볼 수는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아니다. 초보자분들은 대응하시기가 어렵고 오히려 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영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는요. 자, 지지율 상승세 탄 트럼프, 대부분 격전 지역에서 해리스를 제쳤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좀 해리스가 뭐 말실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좀 다시 앞서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이제 막판 스퍼트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테마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조금씩 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방산 테마 쪽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한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뭐 이란 이런 쪽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북한군 때문에 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장중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관련주가 SG, SY 스틸텍, 데모, 다산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G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세를 크게 주고 나서 눌림목을 잘 줬어요. 이후에 지금 시세가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21선 자리 올라오는 구간들, 요런 자리들이 굉장히 타점이 좋은 자리였어요. 요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SY 스틸텍이 지금 대장주로 신고가 자리를 뚫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 뚫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단타로 한 2, 3%뭐 이런 거 노리는 건 충분히 가능한 자리긴 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크게 먹으려고 달려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차라리 눌림을 좀 기다렸거나 이런 자리들이 내려와서 5,000원짜리 구간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시는 게 낫지 않나. 올라가는 거는 단타로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데모, 요런 종목들이 아직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는데, 거래 대금이 없을 때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반등할 때,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갈 때 공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전에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없더라도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버텨볼 만하다. 요런 자리에서 차라리 기다려 보셨다가 재건주 올라갈 때, 지금 SY 스틸텍 이런 거 무리하게 따라가다가 뭐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내려오면 그냥 손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요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천천히 가는 거 노리시는 분들은 데모가 낫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캔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좀 매매 자체가 쉽진 않아요. 예전에 한강 작가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중간에 한번 시세를 좀 줬긴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예전에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 한참 전에 대장주를 했었고,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데모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장중 단타 가능하신 분들은 SY 스틸텍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틀렸다.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이놈 제대로 뒤통수를 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하이닉스 우리의 전망이 틀렸다. 그래도 인정했다라는 거는 좀 뭐 의외입니다. 자기네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뭐 우리가 틀렸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단기적으로 틀렸다는 거였네요. 단기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요거를 이제 자극적으로 좀 기사 내용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다라는 내용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계속 신저가긴 한데, 차트를 좀 보면서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내리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로투 나노, DI,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 먼저 볼까요? 금요일날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대 자리 올라와서 안착을 하면 일단 스윙주로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도 초보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도 괜찮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대 자리 올라와서 안착하는 거 보고 단기적으로 노리셔도 됩니다. 이런 자리가 또 안 깨지고 지지가 나오면 또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천천히, 뭐 하이닉스가 뭐 급락이 뭐 심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확실히 요 저항대 자리 안착이 되는 거 보고 뭐 대략적으로 한 20만 2천원, 3천원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손절 자리는 이 자리 썼을 때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투 나노,
금요일 날도 시세를 좀 주긴 줬는데 또 종가상으로는 하락으로 쭉 밀려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항대 라인을 돌파했었을 때, 안착했었을 때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최근에 10월 달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안착했었을 때 매수 관점. 그리고 DI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DI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하이닉스가 테슬라 쪽에 뭐 ESSD 쪽 공급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 DI는 한번 요 자리가 안착됐었을 때 저항대 자리가 안착되면은 요런 자리가 안착돼 안 밀리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요건 이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면은 제가 오후장이든 오전장이든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뭐 개별 이슈가 또 있어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370억에 대한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반등은 가능해요. 일단 21선 자리가 올라와 준다면 11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자리 올라오게 되면은 요때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미리 공략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저점 구간이라서 뭐 해볼 만해요. 버텨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점 자리 깨지면 손절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뭐 급반등으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겠지만 좀 이런 자리 구간에서 좀 잘 버텨준다면은 충분히 끌고 봐도 될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뉴욕 유가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우려로 급등했다. 아까 유가 상승 말씀드렸죠?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우려가 커지면서 급반등. 뭐 2%면 뭐 큰 건 아니에요. 유가가 뭐 많이 뛸 때는 뭐 4, 5%도 갈 때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많이 반등한 건 아닙니다. 최소한 80불 정도는 넘어가야지 조금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뉴스가 지금 나온 게 전쟁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유가가 실제로 많이 안 올라가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먼저 볼게요.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종가로 들어가서 아침에 갭 상승하면은 이제 청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장중에 튀는 걸 잡는 게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종가 베팅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침에 좀 뜰지는 봐야겠어요. 이건 예상치일까요? 봐야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이렇게 많이 흔들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은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고 항상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눌렸을 때 종가 베팅해서 아침 갭으로 뜰 때 정리하는 게 낫다. 그래서 단 아침에 예상치 효과 봤는데 뭐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그냥 일단 보내주세요. 또 기회는 올 겁니다. 보시면은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또 종가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앙 에너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상승 관련주들은 다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올랐다 밀렸다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는 아침이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갭으로 떴을 때는 좀 조심해 주시고 만약에 갭으로 안 떴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차트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테마성으로 기사 내용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니까 아침에 갭 안 떴을 때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한 번씩은 다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거래량 터질 때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요. 중국 반도체 핵심 광물 통제 강화한다. 격화하는 공급망 전쟁. 이거 뭐
히토류죠. 기사 내용 딱 보시면은 올해 테마주 매매하셨던 분들은 딱 아실 겁니다. 이거 히토류이구나라고 아실 것 같은데 기사 내용에도 역시나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맞서서 히토류 등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서 생산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 정확하게 이제 뭐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기사화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볼모로 삼는 게 히토류인데 미국은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두를 수출 안 한다 뭐 통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식량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고기인데 이 돼지고기의 사료로 쓰는 게 대부분 이 대두예요. 그래서 중국 자체 내에서 그게 다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는 히토리 안 줘.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럼 우리는 대두 안 줘. 이러면서 좀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데 혹시 이게 만약에 커지면 식량 관련주로도 엮여요. 그래서 대두 관련주 하면 대부분 신성홀딩스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샘표식품이라든지 콩으로 이제 간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이 또 상승하니까 일단 요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히토리 쪽에 일단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종목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티플렉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몇 번 줬다가 다시 또 제자리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초보자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또 시세를 좀 줄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좋은 타점은 아직 보이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좀 요 구간에서 횡보를 많이 했고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이제 분봉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눌림 자리를 볼 거면은 아침에 좀 크게 안 뜬다면은 조정이 받았을 때 요 저항선 자리가 2,900원 정도 뭐 약간 차이가 있겠죠. 지금 2,970원인데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면 한번 매수해 볼만해요. 요런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 손절하면 되니까 2,900원 요런 자리가 이탈되면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갭 안 뜨면은 공략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자리들 한번 노렸다가 밀리면 손절한다. 비중은 뭐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비중 많이 실기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좀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래 대금이 한 번씩 나온 적은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유니온 이 두 종목이 대부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상으로는 유니온이 한번 300억이 터졌기 때문에 요게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차트상 추세를 봤었을 때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다 번갈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거래 대금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유니온을 좀 볼 수도 있는데 이 종목들이 다 좀 시총도 좀 작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비중 높게 안 보실 분들은 일단 두 종목 다 괜찮아 보이네요. 이 종목들 조금씩 나눠서 뭐 비중을 10% 이내로 잡으신다면은 뭐 5% 이렇게 좀 잡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둘 중에 어느 게 갈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반반 나눠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삼화전자 역시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 갈 때 좀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없어서 요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보시고 하나만 매수한다 하시면은 이제 티플렉스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나눠서 매매한다 하시면은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나눠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뉴스를 말씀 좀 드릴 때 대부분 테마성을 띠는 종목이라 이 지지 저항 라인 매매를 하실 때 좀 어려운 종목들이 좀 많다고 저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도 대부분 이제 급등주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 드리는데 따라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주말 동안 생각을 해 보니 이 매매에 대해서 좀 적응하실 수 있게 대형주라든지 좀 초보자용 종목들도 한번 좀 뽑아서 좀 나눠서 초보자용 그 뉴스와 그리고 좀 테마성으로 좀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다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데요. 좀 시장이 그래도 좀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만큼 좀 다시 추세를 좀 돌리는 양봉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급상 잘 체크해보고 아침 8시에 월요일 날은 월수금은 핀업 경제 TV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2시에는 제 채널 오후에 2시에 제 채널이 있으니까 글로 오셔서 보셔도 되고 8시에 저녁 8시에 매일 또 시장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간에 맞는 시간대 오셔가지고 저희 매매 한번 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니까 많은 시간대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